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 씨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 씨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전처를 대상으로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성 씨는 전처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현재 1인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40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 어떤 상황에서 인정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김동성 씨는 지난해에도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기로 한 약속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되지만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가정법원은 양육비 조정 절차 이후에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액 청구를 한다고 해서 법원이 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신청이 제기가 되면 양육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자의 경제적 사정, 그러니까 실직을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뭐 이러한 기타 사정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양육자의 또 사정이 경제적이 호전된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호전이 돼서 그 부담을 더해줄 수 있다면 양육을 하지 않는 자의 양육비를 좀 줄여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기타 아이들의 상황에서 양육비가 좀 덜 들어가야 될 또 사정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송하고는 다르게 심판이란 절차로 진행을 해서 엄격히 얘기하면 소송은 아니고요. 심판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청구를 하면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에 따라서 적정하게 결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커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비양육자의 일시적인 경제 사정의 변경만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야 할 비용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양육비 경제적 사정의 일시적 변경으로 양육비를 함부로 변경해서 감액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인정된 경우는 있는데요. 실제 조선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해서 양육비 감액을 신청한 비양육자 A씨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당시 A씨가 이혼 시에 전 배우자에게 혼인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파트를 넘겨주고 그 아파트에 남아있던 대출은 본인이 변제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매달 자녀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던 양육비를 4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김동성 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되었기도 했고, 또 언론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의 사정을 나타나고 하소연하기도 했던 사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해서 양육비 감액 청구까지 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들어갈 비용까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궁금하네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첫 출연이세요. 많이 긴장되시죠?
네,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승인의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가사사건 이혼 상속 양육비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담소 청취자분들께 도움되는 상담을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지연 변호사님은 또 양육비 이행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또 많이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 많이 아시는데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15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 순수하고 성실했던 남편은 결혼 후 태도가 돌변했죠. 혼수로 장만해 온 것이 너무 적다. 왜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느냐를 시작으로 사사건건 돈 문제를 입에 달고 살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느라 학원 강사 일을 잠시 쉴 때도 빨리 나가서 돈을 벌라며 폭언을 쏟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찌검은 점차 야구방망이로 폭력의 수단을 바뀌어갔고, 저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 없이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편은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는 저를 놓아주기 싫었던지 이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정폭력 앞에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조차 사치였기에 저는 빠른 이혼을 원했죠. 결국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이혼을 해준다는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은 이혼을 하러 가는 법원의 앞에서조차 저를 폭행할 정도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매맞는 저를 한 변호사님이 발견하고는 경찰 부를 일이 있으면 지금 불러주겠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와 살게 되었지만 얼마 전 제 건강이 악화돼 학원 강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요.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양육비를 보태준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양육비 포기각서를 쓴 경우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혼하러 가는 법원 앞에서까지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연자분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하시게 되었는데,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직접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오랫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폭력을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참 이게 무력화되고 세뇌된 상태에서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자,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육비는 저희가 아이의 생존권 문제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사연처럼 이혼하면서 엄마가 양육비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고 불리하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혼 당시에는 양육자의 경제력이 괜찮고 자녀도 어려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양육자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혼하고자 양육비를 포기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전에는 양육비를 이렇게 이제 매달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받기 어렵다. 또 미리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유, 그냥 이거 포기하고 말지 뭘 하고 지레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양육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경제적으로도 본인이 지금 건강도 악화되고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아지셔서 양육비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시 비양육자에게 포기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가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중요한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협의가 되더라도
그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 법조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법조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례자의 경우에는 지금 몸이 아파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아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아내가 양육비 부담을 하기로 협의해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이런 민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협의가 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네.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처럼 이런 사연의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던 점, 네. 또 아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운 점, 또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 점들을 주장해서 네.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조언처럼 앞으로는 일단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혹시 전에 못 받았던 부분, 그것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이혼 당시 사례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양육비 부담 부분 변경 청구를 법원에 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만 조정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만큼의 양육비 금액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아쉽게도 과거 양육까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청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청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오늘 최지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태연의 만약에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